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텐데,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이 시간 동안에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전화번호는 아래에 나가고 있거든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상담은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시고 그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담 필요한 종목, 그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의 마감 상황과 코스닥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좀 확인해 볼 텐데, 자,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종가 기준 0.5% 정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장중에 낙폭이 좀 있었어요. 흔들렸지만 결국 후반부에 반등을 좀 주면서 낙폭을 줄여갔고요. 결국 이제 플러스로 마감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그 하락폭을 봤을 때 최근에 좀 올라갔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라고 본다면 이 조정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좀 힘이 없어요. 아래쪽에서 뭔가 저점을 만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갖고 있긴 하지만 거래소조차 확실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거래소가 올라오면 이걸 보고 나서 아마 이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거래소죠. 코스피 지수가 올라와줘야 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2400포인트 구간에서 결국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저점 자리죠. 이 저점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동안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신용의 물량들이 아직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신용 물량이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이때 신용의 반대 매매들이 나오면서 신용 잔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400포인트 가까이 이 자리가 이제 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여기서 매도하지 말고 잘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점 잡고 나서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올 때는 삼성전자의 힘이 분명히 좀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해드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현재 반등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올라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올라오면 이제 부딪히는 자리가 있어요. 올라오면서 2550포인트. 자, 이게 단기 하락을 좀 돌려내기 위해서는 2550포인트를 넘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 부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2550포인트 구간에 오면은 한 번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이 한번 들어왔죠. 2550포인트하고 2600포인트. 이 구간이 막바지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위쪽으로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올 수 있으니까 최근에 미국 증시는 잘 갔고 한국 증시는 못 갔잖아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미국 대통령 이 당선 소식과 함께 국내에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너무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도 이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초기에 좀 이런 부분 때문에 흔들리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결국 그 다음에 또 상승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번에만 잘 넘겨준다면 이번에도 상승 분위기는 분명히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구간에서 뭐 우리가 끈적거린다 뭐 이런 표현을 예전에 썼었죠. 물가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멈춰 이제 계속 거기서 끈적거리고 있죠.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원달러 환율의 하락만 나와준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도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0.14%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전히 1,400원대 부근에 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반응을 좀 나중에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에 금통위가 있고요. 기준금리 결정을 하죠. 그리고 미국은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라는 이 가장 중요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같은 날이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될 때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좀 떨어져 준다면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자, 그랬을 때 외국인들 수급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그 이벤트가 있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은 좀 눈치를 보면서 매도는 나왔지만 매도 강도가 좀 약하죠.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은 이제 언제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멀지 않았다는 거고 이번 주에 만약에 지표만 잘 나와준다면 좀 더 빨리 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하락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조정이었던 거고요. 이번에 잘 올라와 준다면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 관리가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될지 이것도 너무 쉽게 섣부르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550, 2,600포인트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넘어섰을 때 종목들의 매매를 좀 빠르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되고 보유 종목들만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 동안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상담 전화 많이 주시고 저하고 이 시간 동안에 고민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7,400원에 10% 정도 돼요. 27,400원에 10% 정도 되세요? 네. 이거 혹시 언제 사신 거예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여름에 산 것 같아요. 아, 오래된 종목이에요? 네네. 근데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이렇게 빠질 때 동안 안 파신 거예요? 네. 아이고, 왜 그러신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냥 계속 모멘텀이 좋다고 하길래 그냥 내비뒀었어요. 너무 아깝네요. 이게요. 네. 주식이 이제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났을 때 진짜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 팔기가 쉽지 않은데 또 떨어지면요. 더 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 올라갔던 것 때문에 그때 네. 팔 거리라는 후회가 들거든요. 그럼 다음에 네.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회를 네. 또 안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식은 이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수익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ABL 바이오가 이 모멘텀이 좋다. 모멘텀이 좋았죠. 모멘텀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올라왔던 거고요. 이번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하락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밀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깝잖아요. 팔고 나서 기다렸다가 다시 샀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죠? 네. 지금 밑에서 예. 제가 흐름을 잠깐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네. 아래에서 제가 이제 흐름을 잠깐 잡아놨는데 이 저점이 여기서 처음에 시작됐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여기 저점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네. 지금이 바로 어디예요? 이 위치예요. 이 흐름을 지금 계속 지켜오면서 갔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 네. 올라갔을 때 빠질 때는 여기까지 빠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흐름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 네.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차트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계속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이제 올라왔을 때 적정선에서는 이제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 최고점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밀렸을 네. 때 여기 반등 나왔는데 이전의 고점만큼 못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라도 네.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네. 여기서는 그럼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딱 흐름 봐봐요. 여기가 지금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아래쪽으로 25,000원 정도 자리까지 네. 만약에 눌린다면 이 자리까지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25,000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네. 반등 줄 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위쪽에 올라올 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설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한번 네. 시세가 올라왔다 빠졌는데 이번에 거래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다음 반등이 좀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제가 예상되는 목표가는 지금 33,000원 정도? 예. 이 정도 선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은 이제 손절가는 25,000원 잡아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손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네. 그게. 예. 네, 그래서 손절가 목표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헬리처스 반도체 네. 32,500원에 5%요. 너무 단가가 높아서 네. 추가 매수해야 될지 어쩔지. 32,500원이라고 하셨죠? 네, 너무 모르고 꼭대기에서 샀어요.
이거 참 이게 난감하네요. 진짜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도 되는지 아니면 소용없는지. 추가 매수를 안 하시긴 했네요. 그죠? 네,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너무 차이가 나갖고 더 단가하고. 네. 저는 32,500원인데 지금 7천 얼마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자,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예전에 상장됐을 네. 때 갑자기 위쪽으로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원래 저는 상장 초기에는 다들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반도체 쪽에서 네.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반도체 업황이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많이 네, 주가가 많이 그러게요. 빠졌죠. 네. 퀄리타스 반도체는 거기다가 이 회사는 적자예요. 적자, 그러게. 예,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네, 이거를 추가 매수해야 될지 이게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걱정이 상장 폐지는 앞서서. 안 되는데 추가 매수는 매수. 하면 안 돼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저점이라는 게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네. 제가 상담할 때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떨어질 네. 때 추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올라올 네. 때 추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퀄리타스 네. 반도체는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할 수는 없고 올라올 때 추가 매수해야 돼요. 아, 근데 올라올 때 올라올 그 때는 추가 매수를 할 수 할까요? 있는 가격은 네. 15,000원을 넘어가는 걸 확인해야 돼요. 아, 네, 추가 매수한다면 말이죠. 근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적자까지 기록을 한 기업이라 네. 이게 비중이 5%니까요. 뭐 네. 금액적으로 크다면 어쩔 수 없는데 네. 만약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 종목은 네. 5,000원을 손절가를 잡아두고 대응하는 게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최악 이제 손절가가 5,000원이요. 네, 손절가 5,000원. 원래 미리 네. 잡았어야 돼요. 근데 너무 오래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상담을 빨리 받았으면 좀 더 빠르게 이걸 이야기를 아주 거의 포기했었는데 포기를 너무 왜 합니까? 이거 지금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돈 없어지면 나도 네네네. 얼마나 슬프지 않습니까? 그죠? 네. 차라리 그럴 돈이면 기부를 하는 게 낫죠.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네. 내가 어쨌든 지금 잘 모르고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언제가 네. 올라오겠지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네. 지금이라도 일단 5,000원 손절가를 잡아놓고 네. 그다음에 반등 나오면 일단 15,000원 회복만 되면 그때는 네. 아마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이제 뭔가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네, 좋아지거나 아니면 뭔가 좀 네. 이제 수주라든지 15,000원 회복 올라오면 그때 바로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때 연락 한번 주세요. 아, 네. 네. 근데 밑으로는 5,000원 손절가 잡고 가셔야 돼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에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저기요. 네. 한국전력을 산 지가 오래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새 이제 25,000원 근처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매수 가격 비중이 근데- 어떻게 되세요? 이제 25,000원에 15%요. 오래됐어요, 이거요. 오래되었어요. 예. 그래서 다 그런데 올라왔네요. 요새 거의 다 올라오는데 정고점이 네. 25,400원쯤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 그쪽까지 보는 게 그쪽까지만 보는 게 좋은 건지 그거는- 어쩐지 몰라서요. 자, 그거는요. 제가 여기서 25,000원에 지금 매도를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25,000원 왔을 때 이거 정고점이라는 것도 솔직히 예. 2024년도 3월, 4월이거든요. 이 예, 당시에 예, 예. 한국전력이 되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 전기요금 인상도 되게 더뎠고요. 그죠? 예. 전반적으로 좀 안 예, 좋았단 예. 말이죠. 근데 요즘 애들 네. 보면은 에너지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죠? 예. 한국전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요새 뭐 전력 그게 좋다고 막 그러대요. 텔레비에서요. TV에서. 한국전력 이게 그게 아니고요. 예. 한국전력은 예. 전력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죠? 예. 전력을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란 말이죠. 예. 근데 예. 전력을 생산할 때 전력을 어떻게 생산합니까? 발전소를 돌리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원자력 발전도 예. 있을 거고요. 발전할 때. 그다음에 예, 또 이제 예. 화력 발전소들.
예. 이게 석탄, 석유를 통해서 그 전력을 많이 생산한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 유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그렇죠. 생산 예. 단가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익이 좀 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고 아, 거기다가 예. 또 그동안 많이 잡아놨으니까 전력 요금을 전기요금은 또 네네. 인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제 아. 올라온 거라 지난번에 네. 고점 자리는 넘어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아.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 물론 25,000원 왔을 때 매도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때 매수한 사람들이 매도하겠죠. 근데 그렇죠. 그 물량을 예. 소화시키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라면 딱 그때 예. 매도하지 않고 더 기다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보다 나중에 26,000원 정도 일단 먼저 보고 26,0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예. 그때 상황 봐서 팔아도 괜찮거든요. 너무 급하게 팔 필요 없어요. 네. 흔들려도 좀 가져가면 26,000원 이게 그 한국전력이 언제는 안 흔들렸나요? 이번에 올라갈 때도 여기서도 흔들렸죠. 여기서 흔들렸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한국전력은 네네.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가격 위치가 예. 되게 싼 편이에요. 아직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25,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상황 봐서 예. 뭐 분할로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25,000원 예. 위에 수익 내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아진산업? 아진. 네. 아진산업. 네. 5,520원에 5,520원에 몇 프로요? 22%. 22%. 22%요. 네. 자, 5,520원에 25%. 예. 이거 22%. 그죠? 예. 매수는 작년에 하셨나 봐요? 예, 작년 7월쯤에 높게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해가지고 2단가가 됐어요. 추가 매수 해서 2단가라고요? 예. 그럼 도대체 얼마에 처음에 사신 거예요? 한 7,000원대 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잘못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단 뭐 잘못 샀다라는 건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거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사신 건데. 예. 그러면 잘못 샀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주가가 막 떨어지면서 급락이 나왔죠. 네. 그죠? 거의 막 하한가도 막 떨어지고. 네.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또 정지까지 됐어요, 거래가. 그 횡령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추가 매수를 언제 하신 거예요, 혹시? 그냥 조금씩 그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해가지고. 최근에 하신 건 아니고 예전에 하신 거죠? 예전에. 예전에. 제가 너무 이게 추가 매수 안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항상 이제 너무 빨리 추가 매수해버려요. 추가 매수할 때도 물어봐야 돼요. 이거 내가 만약에 지금도 이거 실패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제가 볼 때 그렇죠. 이거는 투자에 실패인 거예요, 사실은. 예. 거기다 지금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거기다 지금 아진산업은 뭐 횡령 사건 때문에 거래가 정지됐고 그러면서 지금 또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거래도 없어요. 네, 그럼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여기에서 거래까지 없다라고 치면 2,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진산업은. 예. 그런데 거기다가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다고 2,00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살까? 이것도 안 돼요. 아진산업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올라올 때 아마 거래가 좀 들어오긴 할 텐데 나중에 이 종목은 3,500원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때 이거를 정리할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멘토님 상패는 안 되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상패는 아직 상패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위험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3,500원이라도 오면 그때 이거를 빠져나올지를 빨리 결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가지고 계시되 나중에 3,500원 오면 그때 한번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아니어도 이제 약간 급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 출연 안 하는 날이면 다른 멘토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꼭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은 3,500원대 꼭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PS택이요. 피스텍. 네, 6,100원에 네. 10%요. 6,100원이요? 네, 10%? 네, 아, 6,100원에 사셨어요? 네, 이거 2021년도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추천해 주는 거 사가지고요. TV에서 뭐 추천을 했던 건가 봐요. 네, 아,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종목. 앞에서도 지금 제가 상담한 거 들어보셨죠? 네, 네, 그 종목도 어렵지만 이 종목도 되게 어려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일단 이익으로 본다면 2013년도에 그 이익을 내긴 했죠. 그죠? 네. 내긴 했는데 자동차 쪽에 부품 쪽하고 전력기기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네. 이 회사가 지금 PS텍이 예전에 주가가 올라갈 때 뭐 지금 이 회사의 큰 문제가 혹시 이 회사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문제일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지금도 평소에 그 주식을 지금 하신 지가 그래도 한 2년은 넘으셨잖아요. 그죠? 네. 공부를 좀 하고 계세요? TV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상담 이렇게. 프로그램. 그거 말고 뭐 보고 책도 있어요.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뉴스도 좀 많이 챙겨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PS텍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딱 알 거예요. 이 회사는 거래가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애초에 거래 자체가 너무 없어요. 예전에도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이 기준으로 일단 본다고 해도 거래가 많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거래가 이제 굉장히 많았을 때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잠깐이었어요. 그 전에 거래 별로 없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네. 그랬을 때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거래가 완전히 말라버렸죠. 예. 이 회사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위쪽으로 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이제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데 올라올 때도 네. 올라갔다 순간적으로 빠져버리니까 이 타이밍이 잘 네. 안 줘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나중에요. 한 네. 4,000원, 지금 3,900원대잖아요. 네. 한 4,000, 한 3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네. 그때부터 해서 매일 한 4,700원에 그 주문을 걸어놔 보세요. 4,700원. 네,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세요, 아침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팔고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근데 보고 팔려고 하면 못 팔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은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네. 상담 방송, 제 방송 이제 보시죠. 네. 제가 2020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죠? 2020이라는 네. 게 앞에 20은 이제 거래량 20만 20만 주, 주. 네, 거래대금 네. 20억, 20억.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 이거 네. 두 개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예. 우리가 운전할 때, 뭐, 엑셀이라고 뭐,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브레이크하고 네. 엑셀은 구분해야 될 줄 알잖아요. 그죠? 네. 구분해야지.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밟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기본이잖아요. 그게. 그죠? 예. 네,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 그래서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라오면 그때 걸어놓고 그때 팔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예. 롯데 머티리얼즈 네, 예, 20% 20%고요. 5만 8천 원. 58,000원이요. 예, 5만 8천 원 20%입니다. 58,000원에 20% 사셨군요. 예, 예. 이것도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혹시 올해 6월 달쯤에 사신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 전에 샀는데 조금씩 낮추긴 낮췄는데요. 그때 못 팔고 떨어졌군요, 또. 예, 그쵸. 예, 예. 이 회사도 이게 이- 코로나 시대에 산 건데 몇 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지금도 이제 코로나는 아직 이제 끝나진 않았는데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사가지고 지금 중간에 한번 올라갔다가 또 이게 못 파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못 회사가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단가를 낮춘 겁니다. 낮춘 거예요. 추가 매수해서. 예, 예. 이 회사가 원전에 한 번도 안 왔었어요. 이 회사가 지금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렉포에. 그죠? 2차전지 예. 관련주들은 다 빠졌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 금액도 많은데. 그렇죠. 지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뭔가 그 회복을 해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얼마 전에 보니까 45,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그때는 예, 이제 예. 그때는 매수가까지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까 좀 기다렸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때 지금 보니까 그때라도 팔 거리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 이차전지 쪽이 지금 이제 그 앞으로도 이게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내년이 예. 되면 좋을까 싶어도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증권사에서. 근데 예, 이차전지를 역발상 투자 관점으로 해서 보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보고서였는데, 근데 정작 거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중간에 반등이 나올 때라도 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반등은 좀 짧을 수가 있어요.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이일 것 같은데, 이때 네, 35,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팔고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좀 기다렸다가 반등 주면 35,000원 위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 주는요, 토요일 날 하루 동안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장소하고 시간대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아래 보시면 시간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고요. 그리고 장소는 안산입니다. 안산 북카페, 대동서적 건물이거든요. 이쪽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강연회가 있으니까 강연회는 무료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그냥 오시면 그냥 무료로 강연회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필기할 것도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몸만 그냥 오시면 돼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 아마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내 종목도 고민일 거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될까? 수익을 과연 또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직접 현장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 많이 풀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현장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 알아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 진행할 건데,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해볼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좀 힘들다고 얘기하셨는데 81,000원의 비중이 20%예요. 자, 81,000원의 지금 비중이 20%니까 아마 지금 떨어질 때 사셨나 봐요. CNC 인터내셔널. 그런데 일단 한번 먼저 좀 체크를 해보죠. 이 회사가 지금 색조 화장품 ODM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3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나온 내용으로 본다면 좀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실적은 증가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지 않았다.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떨어졌던 이유는 사실 저는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의 영향을 좀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화장품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FTA를 통해서 필수 소비재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미국 내에서 면제를 받는 이 품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보편적 관세라고 해서 원래 관세가 없던 그 품목들도 10에서 20%까지 관세를 이제 매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쪽에서 좀 반응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동안의 상승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올라가기 전에 그 주가는 18,000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최대치가 거의 14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많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던,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빠졌어요. 매수하셨던 그 시점이 사실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자리예요. 하락하고 잠깐 한번 잡혔는데 이제 매수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 전에 매수하셔서 뭐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도 약간 문제가 좀 있긴 했죠. 근데 일단은 이것저것 다 따지는 거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주가는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저점이 잡혔는데 최근 보니까 거래가 좀 들어왔어요. 이거는 매수 가격이 8만 원 정도대라면 뭐 매수가까지 회복이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이거 순차적으로 올라오면서 매도를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위쪽으로 봤을 때 6만 5천 원까지는 회복이 좀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6만 5천 원까지 왔다. 그런데 여기서 거래가 지금 붙는다면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올라올 때 순간적으로 많이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은 지금 여기서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6만 5천 원 회복되면 그때 만약에 힘이 좀 강하다. 그럼 매수가에서 탈출할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고. 근데 만약에 6만 5천 원 왔는데 오다가 여기서 막 매도가 좀 나오면서 흔들린다. 그러면 그때는 손실이지만 그래도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 거기 힘이 세다면 매수가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CNC 인터내셔널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또 다시 전화 상담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아, 윈팩인데요. 네. 1,578원인가인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갖고 이 회사가 망하지 않나 걱정. 망할까 걱정되세요. 네. 지금 1,578원이에요. 네, 1,500. 아니, 그거 1,700원에 막 저기 했다고 그래갖고요. 네, 뭐가 1,700원에 뭐 했다고요? 그거 누가 네. 샀다고 막 회사 직원이 샀다고 막 1,589원이네. 1,580원대 뭐 회사 직원이 샀다고 누가 뭐 뉴스가 이런 데 나왔다고요? 아니, 방송에서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유튜브에서요? 네. 그 유튜브에서 사실 그거는 그분한테 사실 물어보는 게 맞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죠? 그분이 그죠 유튜브에서 얘기를 듣고 사신 거니까 그 전화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그 종목을 왜 보고 삽니까? 그 방송을 보고서. 차라리 저희가 만약에 이제 저희 이 방송을 보고서 만약에 샀다고 하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방송에서 방송국 전화번호를 올라가. 아, 지금 전화하셨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죠. 예, 저희 네. 이제 방송국에서 뭐 종목을 얘기했는데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샀는데, 그렇다면 문의를 다시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데는 그런 것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방송을 추천할 때도 약간 책임감 자체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윈팩을 추천했다, 이걸 매수했다. 문제는 추천한 것도 사실 문제일 수 있는데 매수하신 이제 시청자분들도 문제예요. 이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신 거죠. 네, 어부부 반도체 뭐 자회사다 뭐 이러고. 그죠. 근데 뭐 거기서 누가 뭐 그 회사 직원이 샀네 이런 것들을 듣고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회사에 대해서도 지금 이윈팩 이 회사가 지금 샀을 때는 1,000 얼마였는데 이 회사 혹시 그 실적은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이익이 안 나요. 지금 적자 회사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군요. 그 적자 회사는 애초에 사면 안 되겠죠. 애초에,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내 돈이잖아요.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남의 얘기를 듣고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뭔가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 세상에 공짜가 그 없겠습니까? 자기가 1등이라고 막. 자, 어쨌든 다른 걸 떠나서 이게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내가 산 거니까. 그죠? 그 사람이 뭐 손을 잡고 이거 딱 누른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버튼을 눌렀으니까 내가 지금 내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쨌든 떨어졌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700원짜리란 말이죠. 동전주예요. 네. 너무 위험하고 거기다가 또 적자고
그래서 이번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반등 주면 탈출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가격은 1,200원 정도? 1,200원 정도 오면 이제 와준다면 일단 탈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동전주라고 하죠. 1,000원 밑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애초에 그 실적이 잘 나는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또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또 회사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으로 보면은 일단 지금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가격은 700원을 손절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손절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 주면 1,200원대 반등 줬을 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 종목을 사실 때는 공부하시고 내가 확인하고 사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LX 인터내셔널이요. LX 인터내셔널.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1,000원에 30%요. 31,000원에 30%요. 네. 이거 지금 몇 개월 됐죠? 매수하신 지는. 네, 좀 됐습니다. 추가 매수 혹시 하셨나요? 네, 했어요. 아, 그럼 처음에 가격이 좀 비쌌나 봐요. 얼마에 사셨는지 기억하세요? 35,000원인가 그때쯤 산 것 같은데. 35,000원 정도? 네네. 자, 그 35,000원 정도에서 그러면 되게 오래됐군요. 네. 이거 혹시 올라갈 때 사셨어요? 이거 그 5월 달에? 네, 올라갈 때 그때 좀 막. 네, 타이밍이 참 딱 사니까 떨어지잖아요. 예. 네. 항상 그때 올라갈 때 보면은 더 올라갈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아니면 이거 놓칠 것 같고 막. 그 조금만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종목을 살 때 이 손실이 이제 이렇게 물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LX 인터내셔널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회사에 대한 문제는 없는 회사라 물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류 쪽이 지금 네. 사실 뭐 되게 좋은 분위기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물류 사업은 그래도 그 업황이라는 게 있고 업황의 흐름을 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안 좋았다가 또 좋아지기는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31,000원 정도까지 낮춰놨다면 이건 좀만 기다리면 이 위에서는 빠져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목표가를 높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35,000원 정도까지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35,000원.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 떨어진 것도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서 좀 흔들렸던 거잖아요. 원래는 네. 3만 원대 있었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은 기다리면 다시 올라와 주니까 31,500원 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수고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효성화학. 효성화학.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58,900원. 58,900원이요? 네. 비중은요? 30%. 30%? 네. 조금 4만 원 가까이에서 네. 추가 매수를 했어요. 했어요? 네. 왜 하셨어요, 추가 매수를? 추가 매수하기 전에 물어보시죠. 글쎄요. 이게요, 처음 매수했을 때 혹시 언제 매수하셨나요? 좀 오래됐어요. 몇 월쯤이 기억하세요? 올해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이에요? 이 가격이 아니었고. 단가 그래서 많이 떨어졌군요. 작년에 사셔가지고. 네. 83,000원인가요? 이게 지금 추가 매수를 원래 했으면 안 됐어요. 이거는 지금 3만 원대에서. 지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락이 아직 안 잡혔어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효성 CNC인가? 네. 거기서 매수하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효성화학은. 이 효성화학이 특수가스 사업 매각 협상을 했는데 결렬됐어요. 협상을 했는데 이게 결렬됐잖아요. 그럼 이제 안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효성화학이 지금 적자죠. 네. 그죠? 작년에도 적자였거든요. 재작년에도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적자였고 재작년에도 적자였는데 네. 적자인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때 산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중국 경제도 되게 안 좋았죠.
네. 화학업종은 중국 경제하고 영향을 되게 많이 받죠. 철강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사신 거예요. 이게 사기 전에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추가 매수도 역시 하기 전에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은 네.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30% 네. 이렇게 추가 매수하기, 이제 비중 늘리기 전에 더 좋은 가격에서 나중에 샀으면 더 효과가 좋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죠. 경제적으로. 네. 트럼프 네. 당선되면서 사이가 더 안 좋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도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화학업종은 당분간은 조금 더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 했으면 더 좋았다는 거죠. 지금 일성화학은 이번에 뭐 매각 결렬이 협상 결렬이 났다는 그 소식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시 또 매각, 재매각 협상을 또 하실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주가가 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선에서는 탈출의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 그때라도 나오시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른 거 떠나서 이 회사 적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적자가 좀 많이 줄었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적자가 이미 난 상태에서 줄어도 이 적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적자가 이미 큰데 거기서 줄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흑자를 내야죠. 회사가 운영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적자를 기록하다 이거는 이제 그렇다면 적자를 계속 기록 중이라면 재무적으로도 되게 부담일 거예요. 그 재무 상태 잠깐 이제 확인을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회사 지금 부채 비율 잠깐 확인해 보면 부채 비율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4,900%예요. 원래는 500%가 300%였는데 4,900%예요. 그럼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높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나갈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적자가 줄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흑자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00원, 45,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예, 영광입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어떤 하나 마이크론 네. 매수가 22,400원에 20%거든요. 22,400원에 20%예요. 네. 이걸 제가 사고 나니까 증자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사자마자 유상증자를 했죠? 유상증자, 무상증자였네요? 그죠? 예. 유상증자 먼저 하고 늦게는 무상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될란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전화드렸습니다. 진짜 그때 그 유상증자를 하고 또 무상증자를 했는데 뭔가 무상증자는 좋은 거잖아요. 네. 그죠? 유상증자는 안 좋은 거죠. 유상증자는 안 좋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약간 섞어가면서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좀 헷갈린단 말이죠.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해서. 근데 내용을 잠깐 보면은 신주 한 주당 0.1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유상증자. 이게 한 주당 0.15주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0.15주라는 건. 네. 그리고 100억 규모의 그러면서 1,100억 원? 유상증자했다는 건 이건 자체가 악재인 거죠. 악재인데 뭔가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약간 좀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무상증자했으니까. 네, 이게 공시가 좀 헷갈리는 공시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유상증자, 무상증자 같이 하면 이건 보통 악재라고 생각해야 돼요. 악재를 뭐 호재처럼 이제 약간 좀 뭔가 씌워놓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예.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래쪽에서 예전에 그 저점이 나왔던 자리가 있거든요. 2022년도에. 네. 그렇죠? 이때 저점이 나왔던 자리. 그런데 지금 한바탕 올라가고 나서 지금 떨어진 건데 정작 이익이 되게 크게 막 늘어나거나 이런 거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반도체, 패키징.
자, 그리고 잠깐 재무정보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 회사. 네. 재무정보를 잠깐 확인을 좀 해보면, 자, 이자부 상배율, 그 다음에 그 부채도 일단 좀 체크해보면 200%. 거기다가 현재 이 회사가 지금 자본은 좀 확충이 났을 텐데, 증자를 좀 했기 때문에, 자본적인 부분에서는 좀 문제는 없네요. 현재로서는. 회사에 대한 문제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 모멘텀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할 게 아니라 차라리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수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한다면. 13,000원을 만약에 회복해 준다면, 그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추가 매수 얼마나 하실 거예요? 몇 프로? 몇 프로 정도 하실 얼마나 거예요? 예? 몇 퍼센트 정도 더 하실 생각이세요? 추가 매수한다면? 한 10% 정도. 네, 그 정도만 예. 하세요. 13,000원 회복되면 그때. 그렇게 해서 예.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너무 높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19,000원까지 먼저 보죠. 15,000원. 19,000원. 19,000원? 네. 만약에 이제 올라왔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예. 13,000원 회복됐을 때 추가 매수한다. 그러면 그때는 목표가 19,000원.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네.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19,000원 오게 되면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예. 15,000원 오면은 전화를 한번 드릴까요? 19,000원입니다. 19,000원. 네. 예.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건 내년을 일단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가니까 이게 따라가고 그렇더라고요. 당연히 관련이 있죠. 예.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 로템인데요. 네. 59,900원에 40%예요. 59,900원에 40%요. 네네. 이게 엊그저께, 사실은 매수가가 62,000원이었어요. 네. 62,000원인데, 64,000 몇백 원, 5,600원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좀 괜찮겠구나. 그래서 기다렸더니, 네. 어제 오늘 푹푹 떨어지는데, 방산주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네. 59,900원까지 만들어서 비중을 40% 했더니, 이게, 8만 몇천 원을 목표가로 잡고 그러길래 이거 앞으로 방산주가 괜찮을 것이다 이건요. 했더니.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59,900원이면 6만 원 정도 가격이에요. 그죠? 네네. 그 비중이 40%라는 거죠. 근데 네,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지금 네. 방산주가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수주가 있었어요. 그죠? 네.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네네. 왜냐면 전쟁 중이니까 혹시나 이 우리도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전쟁이 발생하면 방산 쪽에 우리가 좀 국방력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서 수주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영원하지는 않죠, 항상. 일단은 그렇죠. 트럼프 그 당선 확정 소식이 들렸을 때, 네네. 그 소식과 함께 방산주들은 약간 걱정을 했어요. 네네.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현대로템은 MSCI 지수 편입이 또 되면서 재료도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목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5만 원, 손절가 잡아놓고 대응하시고요. 반등 나오면 6만 원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길게 보지 마세요. 이번에는. 그래요? 단기 네네. 대응만 하고 가세요. 5만 원 손절가, 6만 원 매수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네네. 네, 이렇게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요일날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